안녕하세요. 시설일본어학원 JLPT 강사 이승희라고 합니다. 皆さん試験勉強うまくいってますか? どうですか? 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험자 여러분들께서 JLPT 언어지식 파트, 문자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실 때 꼭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공식 문제를 통해서 파트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JLPT라는 시험 자체를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분들께 팁이 될 만한 것들도 소개해 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JLPT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네, JLPT N3의 구성은 언어지식, 문자 어휘 30분이고요. 그리고 문법과 독해가 70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언어지식은 문자 어휘와 문법이 이어져야 하지만 N3에서는 조금 시험지를 나누어서 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휘가 계속 겹치기 때문이죠. 단어 수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어휘에 나왔던 단어들이 또 문법에도 나오고 독해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시험지를 조금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하셔야 할 것은요. 문자 어휘와 문법 요 두 번째 요 시간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문자 어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문법과 독해의 약간 도톰한 시험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70분이 끝나야 드디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다 하실 수 있는데요. OMR 카드 3장을 처음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뜯어서 내가 체크하고 제출하고 또 바로 뜯어서 체크해서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칠 때는 먼저 첫 번째 거 뜯어내고 밑에 있는 2장을 서랍 안에 구겨지지 않도록 넣어두셨다가 하나씩 차례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해 시간에는 전에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시험을 치고 나서 마킹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처음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다 하고 한꺼번에 마킹을 하려고 기다리시다가 시간이 되어서 차마 마킹을 못하고 시험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도 안내 방송이 나오긴 하지만 또 시험장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그런 건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먼저 하나씩 문제가 끝나면 마킹은 그때그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문자 어휘는 크게 문제 5의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자 읽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부분이죠. 한자 읽기이니까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타금 발음이 있는지, 특히 초금 발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단어들을 외워두셔야 하는 거죠. 요 파트에서는 보통 8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문제는 명사의 줄이 그어져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음독 두자 한자, 그리고 훈독 한자도 꼭 하나씩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까지 골고루 모든 품사에 걸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자 쓰기죠. 직접 쓰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쵸? 이번에는 반대로 히라가나의 줄이 그어져 있으면 요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한자를 골라내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까다롭게 그리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을 선택지로 주고 고르라고 해서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고 또 공부의 양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요. 평소 때부터 비슷한 한자, 내가 주로 헷갈렸던 한자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조금 묶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그 JLPT 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책이든 비슷한 한자끼리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문맥 규정이라고 해서 11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문맥 규정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다가 요 가로 부분에 이 문장의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11문항이나 출제되기 때문에요. 이것 역시 품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경향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히라가나를 쓰는 의성어, 이태어, 부사들이 반드시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부사, 그러니까 부산 또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의성어, 이태어도 외우기 시작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우선 기출된 부사부터 그리고 선택지에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답만 외우시지 마시고 기출된 부사어들을 꼼꼼히 외워 가시는 것도 꼭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는 교체 유의어라는 부분이고요. 5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의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거 바꿔 써도 무난한 그런 어휘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보통 이 교체 유의어 부분은요. 쉽게, 아주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고 있지만 그러나 간혹 요렇게 N3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어휘들도 던지면서 다른 단어 한번 넣어봐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뭐랄까 이 표현, 이 교체 유의어는 모든 출판사들이 요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빈출됩니다라고 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가지고 계신 것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묶여지고 정리되어져 있는 것부터 꼭 한번 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비슷한 어휘들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요건 요거랑 바꿔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은 놓치지 않고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문자 어휘의 문제 5,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용법 파트입니다. 5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요런 식의 문제예요. 딱 까다롭게 느껴지죠? 그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이게 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꼭 이 주어진 단어, 어휘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 한자는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얘는 막상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기는 판단을 하고 어떤 품사의 어떤 의미라고 판단을 하고 이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지를 구별해내야 하는 건데 팁으로는 같은 한자를 쓰는 비슷한 어휘가 뭐가 있었나를 의식적으로 한번 꺼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겠죠. 그쵸? 그래서 요 한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동사 급자를 쓰는데, 그죠? 급할 급자를 쓰는데, 오크리가나가 구라고 나오면 서두르다라고 하는 이소구라는 동사가 되죠. 얘는 동사예요. 서두르다, 서둘러서 뭐뭐를 하다. 얘는 동사예요. 근데 지금 얘는 큐라고 읽고 명사 혹은 나형용사 활용을 하죠. 급히,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이런 뜻으로 쓰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급작스럽고 갑자기라고 하는 아이랑 서두르다라고 하는 아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고 의식적으로 문장에 들어가면 도움이 될 텐데요. 짧게 문장을 한번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짧게 잠깐 문제를 본다면 이 요리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급하게 완성된다가 아니라 빨리 완성된다. 부사어의 빨리, 하야쿠를 쓰는 자리겠죠. 자, 2번 앞으로 10분 있으면 전철이 출발해 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역으로 향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자리에 서둘러서 역으로 향했다. 여기가 함정이었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서 라고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방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왔기 때문에 부딪힐 뻔했다. 그렇죠. 어때요?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오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네. 정답 3번이었고요. 4번은 새로운 게임을 샀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급하게 갑작스럽게 하는 거 아니고 바로 스그니, 그죠? 바로 한번 해보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조금 비슷하게 빨리, 바로, 서둘러, 갑자기 이런 부사어들
그리고 나 형용사의 변형들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한자어를 아는 것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같은 한자가 비슷한 어떤 어휘들을 가지는지를 평소에 공부하실 때 조금 찬찬히 깊이 있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문제 중에서 지금 이렇게 뭐 나 형용사 명사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동사, 그리고 요즘은 복합부사, 복합동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사어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사어들도 꼭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해서 그런 기출된 어휘들을 보면서 문제를 어떤 어휘가 나올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휘가 나올지는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 파트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를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문자어휘 파트 시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자, 포인트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실망하실 것 같은데, 한자 실력이 결국은 합격을 판가름합니다. 이 한자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N5, N4 기초 한자 300개, 그리고 N3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400개 정도의 한자가 어우러져서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단시간에 뭐 고득점을 받겠다, 단시간 3주 동안 열심히 외워서 뭐 어떻게든 커버를 해보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나는 시험장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한자만 너무 보지 마시고 지금 3주 남은 요 시점에서는 차라리 저 같으면 품사별 어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동 명사 너무 많으면 여기서부터 훈동 명사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출판사별로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동 명사, 그리고 형용사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특히 기출된 단어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이거 몇 문제 나오겠어 라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부사입니다. 한자어를 쓰는 부사이든 한자를 쓰지 않는 히라가나어 부사이든 여하튼 의성어, 이태어, 진술보사 모든 부사를 포함하여 부사는 굉장히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외우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동사,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보통 한자어 동사이겠으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복합 동사 라인도 한 100가지 정도 외우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얼마든지 활용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복합 동사를 공부하실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복합 동사는 한자를 읽기가 어렵진 않아요. 기초 한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읽는 거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의미가 굉장히 헷갈리는 아이들이 많죠. 비슷한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복합 동사를 시험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것 강추드립니다. 한자보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고, 그리고 선택지까지 암기하자. 사실 요 부분만 잘 하셔도요, 굉장히 합격선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기출 문제들을 귀한 기출 문제를 보실 때는 대충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선택지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N3 언어지식의 문법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는 크게 문제 1, 2, 3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문법 형식의 판단, 그리고 문장의 구성, 그리고 네모 칸이 5개 나와서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문장의 흐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법 형식의 판단의 최근 기출 문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뭐 특징이라고 하려면 문장들이 좀 계속 길어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선택지도 그렇게 단답식으로 짧게는 나오지 않고 선택지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의 유형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표현 문형입니다. 문장 안에 어떤 약속된 형태를 넣음으로써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있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비교적 표현 문형은 100개 정도, N3에서 100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조금 외워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짧은 시간에도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술부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선생님, 부사는 어휘 아닌가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부사어들을 진술부사라고 하고요. 이 진술부사는 여기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어떤 부분과 세트를 이루어서 구를 이루는지, 어떻게 연결된 세트 표현을 만드는지를 보는 것을 진술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서술에 무엇을 끌고 나오는지를 알아야 특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긍정을 끌고 나왔나, 부정을 끌고 나왔나, 과거형을 끌고 나왔나, 뭐 이런 형태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들을 진술부사라고 하는데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할 부분,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진술부사는 교과서 혹은 뭐 교재마다 잘 정리되어져 있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어요. 최근 시험 기출을 반영하지 못한 책들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고르실 때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져 있으면 기출 유형을 조금 파악하고 있군,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시사출판사 교재는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굉장히 되게 길죠. 그런데 보시면 선택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여기가 주인공인 아이들이 쭉 연결되어서 문말 표현의 다양한 해석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말 표현을 해석하려면 선택지 하나, 둘, 셋, 넷에 들어있는 다양한 형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이 문장 끝이 앞문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해석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우선 저는 기초 문법, 지금 여기서는 표현 문형이나 진술 부사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근간이 되는 기초 문법들, 특히 조사 부분, 특히 문법에서 해석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복합조사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인 문장들이 나와 있지만 23문제의 문법 문제 중에서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해마다 6문제 정도가 대화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A와 B가 대화를 나눈다거나 상사와 부하,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통해서 가로 안에 어떤 표현이 좋아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화문을 시험에서 6문제나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문형이 뭐야?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야 돼? 관계에 있어서의 표현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를 보실 때 이거 대화문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유의하시면서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N3 문법의 문제 2는 문장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고 또 공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N3, N2, N1이 동일하게 5문제씩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대화문이고요. 이 문제를 볼 때는 저는 의식적으로 앞에 것을 해석을 먼저 하려고 덤벼들기보다는 선택지를 보면서 이 문제는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문법적인 주인공이 될 만한 아이는 누구인지를 조금 의식적으로 찾는 것을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3에서 자주 묻고 있는 이런 수동태라든지, 그쵸? 이런 역접을 어디에 연결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수동태를 왜 썼을까를 대화문을 준 이유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손님과 점원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자, 점원의 대사를 먼저 보세요. 타이헨 모시와케 아리마생,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있죠. 자, 사과했다는 것은 손님이 무언가를 요구했거나 따졌다는 이야기, 불편함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므로 수동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의식을 가지고 문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실례합니다. 15분 정도 전에 안내를 제가 부탁드렸고
여기까지 안내를 부탁드린 것은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시바라크 잠시 코코데 여기서 맞대 기다려라고 여기서 으때가 또라는 조사를 대신해서 썼다는 걸 알면 문장이 빨리 넘어가겠죠. 기다려라고 내가 말을 들었고 너는 나에게 말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기다려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역적.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으때를 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수동태 동사를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장의 문말 표현이 역접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지니까 수동태를 통해서 네가 말을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나 안내 안 하니? 라고 따지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딱히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수동태를 실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연결할 건가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더 문장이 왠지 막 앞부분이 엄청 기니까 막 길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데요. 자, 일단 문장이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끊어져 있고, 쉼표를 사이에 두고 토요일은 그리고 일요일은 이라고 했고, 뒤에 와는 대조용법이 있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의 내용이 뭔가 대조를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문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은 쇼핑을 하거나 친구랑 식사를 하거나 하고 기본적으로 뭐 따리 스루 문형을 활용했네요. 그런데 바깥에 있었어요. 토요일은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는데 일요일은 이라는 대조용법을 띄운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도코니모 네카케즈니 여기서 용법 하나 나왔고요. 문법 하나 나왔고 지에데스고스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연결인 거죠. 문장을 길게 끌고 나갈 때 연결 구조라고 하는 거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묻고 있네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주말을 보내는 방법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토요일과 일요일의 대비, 그리고 즈니의 부정의 해석, 그리고 문장을 연결할 때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문장의 구성을 여러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문장의 여기 밑줄 부분만 계속 보고 있는다고 어떻게 해결되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문장의 전체를 살펴보기, 특히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떨어져 있지만 해석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 그리고 대화문이라면 어떤 의도로 A가 말을 하고 어떤 의도로 B가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거,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간다면 문말 표현과 진술 부사가 어떻게 세트를 이루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것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 수동태 묻는 문제인가 봐. 이거는 즈니를 해석하라는 문제는 아닐까라는 식으로 주인공, 문법의 주인공, 표현 문형의 주인공들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앞뒤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문장을 연결할 때는 그러니까 이 밑줄의 앞부분과의 접속 형태는 의미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요 또라는 거랑 이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접속 형태로 연결되었을 때 어긋나지 않는지, 접속 형태를 계속 의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를 푸실 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의 문제 3은 문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흐름, 그렇죠? 나가래 그런 부분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독해가 아니고 문법이라는 게 슬픈데, 자, 여러분 이렇게 박스가 5개가 비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문장의 흐름이다 보니 요 전체적인 걸 해석하는 그런 독해가 아니고 단락별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끊어서 그리고 앞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뒷문장은 이런 문장이 오겠지라고 유추하고 추론하면서 접속사를 의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해는 어떻게 보면 부분 모르는 것들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여기를 말하는
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어떻게 하면 답을 고를 수가 있겠으나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결국은 해석 싸움인 거니까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서 정확하게 앞뒤 문장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며 해석하는 훈련 꼭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접속사, 예를 들면 이렇게 단락이 바뀌는 부분에 접속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한 단락 안에서도 중간 부분이 끝나고 나서 단락이 어떻게 줄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접속사가 뒤에 어떤 내용을 끌고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하면서 단락별로 내용을 머릿속에 요점을 정리하는 것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문장들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정확히 이해하는 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번 다가가 본다면 선택지를 보면 결국은 이 흐름 안에서 무엇을 여러분들께 묻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결국은 그렇죠. 문장의 앞뒤 문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접속사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장 끝이 수동태, 사역, 때, 뭐라, 우, 태, 시마오, 문말, 기초 문법과 문말 표현을 물어보는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동사의 활용 형태죠. 그냥 때형으로 활용하느냐, 그리고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문형들을 넣어서 정확한 해석을 물어보는지, 어미의 활용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미의 활용과 함께 문말을 조금 길게 써서 어떻게 연결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즈가 나이의 문형, 그리고 따가리 마생,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가루의 문말, 그리고 노까무시레 마생, 불확실과 추측의 인건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또시마생, 모츠라는 동사의 의지형 활용과 연결된 구문들.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이것을 활용하여서 이런 문형이랑 연결했을 때 어떤 해석을 하는지, 결국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지시어입니다. 그것, 이것, 그리고 뭐 저것,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그냥 회화에서 쓰는 물건을 가리킬 때의 지시어와 일본어는 문장 안에서, 독해용 문장 안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지시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과거의 해상 부분이라든지 뒤에 나올 것이지만 코레를 쓴다든지 하는 독해용 지시어의 몇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해를 위해서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지시어 부분을 N3인데 뭐 지시어 그것저것 내가 모르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독해에서의 지시어의 용법은 어떤 걸 내가 유의하며 해석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법 시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N3를 시험 치러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초 문법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여기다 표현 문형을 더 쌓아 올린다고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생님 저는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지금 N3 뒤에 거 나오는 어려운 부분만 일단 열심히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일단 여기서부터 확인해서 여기서 어휘가 들어오고 조금 짧은 문장을 조금씩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이 될 거니까 일단은 우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어느 정도 나는 기초는 어느 정도 했어. 기초는 어느 정도 했어. 하시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N3 표현 문형 약 100개에서 150개 정도 조금 100개에서 150개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이 뭐 M4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M4에 나오는 것들 M4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N3에 좀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금 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N3 표현 문형을 더 덧붙여서 그래서 이 기초 문법과 N3 표현 문형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를 끊임없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N2 표현 문형은 또 한 100개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를 설명드리는 것은
N2에 나온다고 해서 N3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N2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까지는 N3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기초 부분을 조금 넣은 게 150개 정도이니까 이거 안 배웠는데? 라고 하면 이건 N2 가면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가셔야 시험 어려웠다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꽤 딱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기초문법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 문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는 가장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시험 성적을 합격선으로 끌어올리는 플러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부터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축약형. 회화에서 쓰는 축약형은 모두 문법 시험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축약형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축약형을 정리하면 청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축약형의 형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회화체 표현, 그러니까 축약형에서 다루는 것들이 보통 회화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복합조사, 그리고 진술부사, 접속사 부분은 그렇게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조금 외우고 기출된 것들만 본다고 해도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가지고 있는 교재 이 부분 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아키라메즈니 간바떼미요. 그죠? 나 공부도 안 했고,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난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시험 치러 가기 싫어. 이런 거 아니고, 일단 남아있는 3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열심히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선 뭐가 됐든 시험장에는 용감한 마음으로 가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서 시험지를 마주대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걸 알아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용기를 내서 N2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N1 공부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시험장 가서 오랜만에 그런 긴장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팁들 잠깐 설명드릴게요. 총정리입니다.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자. 선택지도 꼼꼼히 보자. 그리고 문제를 보다 이거 또 나왔는데 하는 것들은 다시는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또 나온다는 말이니까 빈출 단어나 문형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자. 그리고 기초가 약하다면 기초 문법부터 충분히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포기하지 말고 시험장에 가자. 그리고 물과 단 간식, 초콜릿, 과자 좋아하시는 분 과자는 꼭 챙겨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1시가 지나 오후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언어지식 30분, 문법, 그다음에 독해 70분, 벌써 100분을 쓰고 2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청해 같은 걸 이제 하려면 4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소리도 윙윙 들리고 막 물도 마시고 싶고 막 머리가 집중이 안 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돼서 다들 학생들이 청해 망쳤어요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물 그리고 간단한 간식 정도는 가져가시면 청해하기 전에 조금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해야 할 게 너무 많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셔서 공부 조금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시험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